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산구 리버힐 삼성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입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마포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성동구, 아래쪽으로는 이제 강남, 서초, 동작, 그리고 영등포구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용산구는 예로부터 전략적인 요충지로 우리 역사의 아픔이 서린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몽골군이 이제 침략한 이후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용산에 병참기지를 설치했었고, 을미사변에는 이제 왜군이 병자호란과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용산에 이제 진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산과 한강이 이어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곳으로 평지가 많고 한강 물길이 닿는 교통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1904년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이제 조선 주차군 사령부 주둔지로도 용산을 사용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용산 땅을 빌려주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2007년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뉴욕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는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민족공원이 개발되고 한강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158번지 일대에 신용산 북측 1, 2구역, 정비창 전면 1, 2, 3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곳 그리고 부촌동로 한남 뉴타운 개발 그리고 서울역 용산역의 이제 지상 구간의 지하화 그리고 용산역 일대의 국제업무 지구 개발 그런 정도의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용산의 가치는 한층 더 빛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버힐 삼성 아파트가 있는 용산구 산천동은 용산구에서도 맨 왼쪽 좌측편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왼쪽으로는 용산구 청암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마포구 도화동 그리고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는 원효로동이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산천동은 이제 법적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동 명칭은 원효로 2동이다. 원효로 2가 원효로 2동이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리버힐 삼성 아파트고요. 그 위에 이제 원효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289세대 정도 되는 이런 자그만한 한강타운 아파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마포구로 들어갑니다. 경계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마포구로 들어가고 마포구 아파트 이제 뭐 도화 3지구성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포대교가 위치해 있죠. 마포대교가 위치해 있고 이제 건너편 쪽이 이제 용강동이라든지 대흥동, 마포구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운동장처럼 생긴 곳 있죠? 여기 운동장처럼 생긴 곳이 이제 용산구 효창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묘역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국연맹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여기 옆 이제 인근이 이제 5호선 마포역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큰 공터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큰 공터가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구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리버힐 삼성 아파트가 있고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강변 삼성 스위트 산호 아파트. 참고로 산호 아파트는 올 3월 29일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곧 관리 처분 인가가 예정되어 있는 재건축이 확정된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5호선 마포역이 보이죠?
5호선 마포 여기 보이고요. 위쪽에 이제 공덕역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효창동 인근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4호선 삼각지역도 보이죠? 4호선 삼각지역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역 앞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역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리버힐 삼성 아파트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서 호재가 크게 된다고 보이는데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제 용산구 한강로, 여기 한강로 3가 1원에 있는 약 49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철도 정비창 용지거든요. 이 철도 정비창 용지를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사업비만 이게 51조 1천억 원이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제 환경, 재해 영향평가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제 차례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지만 최종 문턱인 이제 대강의 심의라는 것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넘지 못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는 이제 구역 지정 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1월 14일자 기사가 있었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해서 대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강의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11월 14일 날. 그래서 11년 만에 다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전망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일단 11월 중에 개발계획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아직 날짜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거치게 되고, 그 후에 내년에 이제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드디어 이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에서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서울시 관계자가. 그리고 이제 착공 후에 총 4개 구역으로 나눠서 20개 분력으로 또 나뉘어져요. 나뉘어진 토지를 국제업무구역, 업무복합구역, 업무지원구역, 복합문화구역 등으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국제업무촌에는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 건물이 세워질 예정이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우리 그 국제업무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단지 정문, 공동 현관문의 모습이고요. 단지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분리수거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별도 공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지하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어떨까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단지 왼쪽 편 103동 쪽, 옆쪽의 모습이죠. 살짝 이제 경사가 느껴지죠. 살짝 경사가 느껴지는 거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단지 위쪽 편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단지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오른쪽에 이제 201동, 202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임대동이거든요. 201동, 202동이. 그래서 이쪽 옆쪽의 모습이고요. 여기 역시 또 경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단지 아래쪽의 모습입니다. 단지 아래쪽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삼성 테마상가? 삼성 테마트 상가라고 합니다. 삼성 테마트 상가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학원이 몇 개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밀집 상권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리버힐 삼성 아파트가 있고, 거기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밀집 상권이 보이고요. 아까 단지 아래쪽 있죠? 아까 단지 아래쪽은 이 단지 주변 사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내려온 거죠. 더 내려와서 이쪽에 인근에 상권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좀 노후됐죠. 이렇게 노후된 상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밀집되거나 뭐 이렇게 균질된 상권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밀집된 노후된 상권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학원가가 없어요. 여기 좀 아쉬운 점이 학원가가 없어가지고, 아까 이쪽 단지 밑에 쪽에 인근 학원가 밑에 이제 학원이 몇 군데 정도 있는 정도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집학원관이 이제 마포구로 넘어가서 이제 대흥동 쪽에 차로 이동해가지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리버힐 삼성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요. 마포역하고 거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일동 있죠? 백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단거리로 이제 지하철하고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편에 있는 이제 백일동 그리고 백이동 정도가 이제 지하철하고 가깝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좀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강뷰가 있습니다. 한강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3동 같은 경우는 정면 한강뷰입니다. 정면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거든요. 정면으로 한강뷰가 보이는데 이제 나머지 동들 있죠? 나머지 동들은 이제 측면 한강뷰가 있는 동들이 좀 있고요. 그 동들이 이제 선호하는 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 112동이나 113동 있죠? 112동이나 110동 쪽 위쪽이죠. 110동 쪽이 여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 원효로 저도 이쪽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선호하는 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2평 A타입, B타입, 32평, 43평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22평 A타입 보시면 투베이 구조죠. 투베이 구조에 방 3개, 화장실 하나고요. B타입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발코니가 이제 여기 왼쪽 편에 있죠. 왼쪽 편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왼쪽 궤도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두 군데 있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2평은 이제 22평보다 22평 B타입 있죠? B타입보다 좀 더 큰 느낌, 거실도 그렇고 침실도 좀 큰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43평 같은 경우는 이제 3베이에 방 4개, 화장실 2개 갖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사진입니다. 22평형 실내 사진 모습을 보시겠고요. 네, 리모델링을 한 구조라고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리버힐 삼성 아파트는 산천동, 원효로 2동이라고 했죠? 산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2001년식의 1102세대수, 그리고 용적률은 315%고요. 시공사는 삼성물산이고요. 최고층은 20층까지 있고, 계단식 개별 난방 방식이고요. 주변이 아까도 보셨지만 다단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대수는 1.27대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하주차장과 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인근 초중고등학교 보시면 여기 학군조 판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원효초 설린중 인근 초중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는 아까도 보셨지만 단지 바로 위쪽 편에 원효초가 있어가지고 가깝고요. 지하철도 600m 이내에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5호선 마포역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밀집학원가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없고 병원 없고 쇼핑몰 없고 공원까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보셨지만 단지 내외부가 이제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해서 불편하다. 이런 게 단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용산구의 특징, 거래지수, 원효로 등의 특징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면적은 21.87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0만 6,475명. 지하철역 같은 경우 1호선, 4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고요. 인근 병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학원 개수는 262개, 학원 개수가 상당히 적죠. 적어서 입시검정 보수 115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화점이 없고, 대형마트 하나, 스타벅스 25개가 입점해 있고요. 용산구의 특성은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요.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스타벅스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죠. 근데 이제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이죠. 지리적인 위치가 좋아가지고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광화문, 강남, 여의도.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상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용산구의 거래지수는 보시면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 1032세대고요. 공급량은 5년간 11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2020년도에 1498건, 21년도 894건, 조폭 감소했다가 22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모습이죠. 259건까지 감소하고 23년도에 살짝 회복했어요. 살짝 회복했고 24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21년도에 거의 근접한 거래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 보시겠습니다. 1년 전에 1882건, 이제 10월 말 기준 1914건 소폭 증가했고요. 전월세 매물은 1505건, 1556건, 50여 건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효로 유동의 특징을 보시면 용산 전자상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원효로동 같은 경우. 그래서 컴퓨터 가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주택가로 되어져 있는 지역이라서 용산경찰서가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원효로동은 아까 산천동이긴 한데 산천동하고 원효로동이 어차피 원효로동 2가기 때문에 이 원효로동으로 설명드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효로동에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개발 지역은 없고요. 네. 가격 분석 보시겠습니다. 22평형 매매 전세 최고가는 보시겠습니다. 우선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4억까지 찍었고요. 전세는 6억 3천 찍었고 갭은 7억 7천 차이가 나고요. 22평형의 세대수 같은 경우 1102세대 중에 383세대가 해당이 되고요. 매매 전세 건수 이제 전체 평형 6월 말 기준 보시겠습니다. 22년도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없었고 23년도 17건까지 회복을 했다가 24년도 6건을 기록했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101건, 그러다 234건 엄청 증가했죠. 2배 정도 넘게 증가했다가 24년도 65건으로 전세 건수가 좀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22평형의 최근 거래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4년도 8월에 11억 4천 한 건 있었고요. 10월에 10억 5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2건 있었습니다. 흐름을 한번 보시면 23년도 말에 최저가를 찍었어요. 10억 최저가 찍었다가 서서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죠. 2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다가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가격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8월 건이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는데 10월에 이제 10억 5천까지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건이 있었잖아요. 2건을 살펴보니까 저층이더라고요. 1층하고 5층이 거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층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이 흐름상으로는 하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세 호가 보시면 11억, 그리고 최고가는 14억, 그리고 최저가는 10억 천이고요. 매물 개수는 19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고점을 아직 멀었긴 한데 이제 최고가는 전고점 상태로 올라왔다. 난 3억 정도가 올라야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구는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 이게 대중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56분이 걸려요. 근데 자차는 23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 그래서 자차로 이동하기가 확실히 편한 모습이고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33분. 근데 여기는 그나마 가까운 편이긴 하고요. 33분인데 여기는 13분이 걸린다. 엄청 가깝죠. 가깝고 보시면 여기 7016번 버스가 있죠. 그래서 7016번 버스를 타면 강남도 가고 시청도 가고.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한번 환승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구디역도 39분 18분 괜찮죠?
근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7016번을 타고 가야 되죠. 일부 타고 가다가 한번 환승을 해야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가디역은 47분 25분. 가디역도 자차 교통편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05번. 한번 좀 걸어가는 기간이 좀 길죠. 그게 아니면 여기 걸어가는 기간은 적지만 환승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네요. 가디역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 여의도는 더 가깝습니다. 이제 여기는 교통편도 좋습니다. 22분 9분. 엄청 가깝죠. 엄청 가까운 걸 볼 수가 있고요. 마곡도 가깝습니다. 42분 24분. 마곡도 괜찮죠. 마곡도 괜찮다는 걸 보시고 되고, DMC역도 가깝습니다. 29분 13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판교가 조금 멀어요. 판교는 물리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1시간 13분 57분. 그래서 이제 서울의 각 업무지구는 교통 그 거리가 시간이 굉장히 짧게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역, 바로 용산역이죠. 18분 5분. 뭐 여기는 워낙에나 말 안 해도 말씀 안 드려도 용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우선은 여기는 좀 비교해 볼 게 단지 세대수들을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리벌 삼성하고 산호 빼면은 다 300세대 미만이죠.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세방 리버 하이빌은 176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대수가 가장 적죠. 가장 적진 않지만 세대수가 굉장히 적고 거래 건수가 거의 없는 모습이에요. 거래 건수가 거의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평당가가 가장 낮은 모습이죠. 가장 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강타운도 보시면 세대수가 적어요. 여긴 주차 대수도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평당가가 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벌 삼성, 뭐 풍전, 그리고 강변 삼성 스위트, 용산 브라운스톤 모두 평당가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용산 브라운스톤은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 아파트죠. 여기 대부분 구축인데 그나마 가장 최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워낙 적죠. 195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구 한강뷰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산호 아파트. 여기 보시면 1977년식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도 가격 평당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구 한강뷰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정말 좋은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재 아닌 호재, 재건축 호재가 있다 보니까 평당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최초로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도출해 봤을 때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리벌 삼성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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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79점을 주겠습니다. 용산구는 이제 서울에서도 최상급지에 속하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벌 삼성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여기가 아무래도 좀 구축입니다. 2001년식이죠. 구축 아파트인 점, 그리고 이제 강한 경사로로 위치가 되어 있죠. 강한 경사로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용적률이 또 높습니다. 용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용적률이 높은 점, 315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단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기 이제 인근이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만 개발이 된다면 리버힐 삼성은 다시 한번 날개를 달게 되는 역대급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버힐 삼성 분석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